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은 차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음악이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정도로 크면 운전자는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어린 학생들, 자녀분 있으시면 좀 잘 타일러서 이런 습관들 바꾸게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촌 소식 모아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코넬 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 연구팀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내가 5만 달러를 받고 남들은 2만 5천 달러를 받는 것과 또 내가 10만 달러를 받고 남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것 둘 중 한쪽을 택해야 되게 했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전자,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5만 달러, 남들은 2만 5천 달러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프랭크 교수는 당신이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얼마를 더 버는가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부자가 행복한 까닭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따라붙는 상대적 지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소득이 2만 달러 정도를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더 버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존 하이스켄 하버드대 교수팀이 소득 인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소득이 올라가면 첫 해에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지만 2년째는 조금 남아 있었고 4년째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와 도쿄대학은 공동 연구를 통해 지구 심층부에 있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인 메가리스가 붕괴하면 일본이 통째로 침몰하고 지구 전체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추정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연구진은 지진파와 전자파를 이용한 지구 심층부 구조 탐사와 수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메가리스가 붕괴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연구 결과 메가리스가 주변의 멘틀 물질보다 차갑고 무겁기 때문에 중력의 균형이 무너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과거 아시아에서 메가리스가 붕괴해 대격변이 발생한 것은 5천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에선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메가리스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억 달러의 잭팟을 터뜨렸던 남성이 복권 당첨 5년 만에 빈털터리로 전락한 것은 물론 부인 등 가족과도 헤어지는 등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고 ABC 방송 등이 보도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61세인 잭 휘테커라는 이름의 남성은요. 복권 당첨 후 지금까지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서 연이어 법정에 서야만 했고요. 휘테커의 사업장에는 수시로 강도와 절도범이 들락거렸고 고가의 자동차를 도둑맞은 적도 많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다가 2005년에는 수십 년을 함께했던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휘테커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하고는 자신에게 제기된 법정 소송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군요. 일장춘몽이란 말,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일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때, 먹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최근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언제 먹느냐에 따라 어린이들이 과일에서 섭취하는 철분 함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정해진 식사 시간에는 사람들의 몸이 영양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나 다른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철분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과일을 먹게 함으로써 철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매거진 건강 시간입니다. 소식해야 장수한다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소식이 왜 몸에 좋은지 정확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과식이 몸에 왜 해로운지 또 소식한다면 얼마나 적게 먹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담한의원의 정원조 원장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가장 먼저 담배를 끊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습관, 즉 과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번 배부르게 잘 먹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하는 인사가 밥 먹었느냐,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밥 먹었느냐라고 인사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먹는 문제보다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식사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르게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배가 가득 부를 때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생일을 맞았거나 어떤 파티에 가서 좋은 음식이 차려진 경우에는 약간 과장을 해서 목구멍이 차오를 때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위장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100% 위가 가득 찰 때까지 먹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맹수들은 아무리 좋은 먹이가 있어도 위장의 70-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다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가 가득 차서 몸이 무거워지면 새로운 먹이를 구하거나 더 힘센 동물들에게 쫓기게 될 때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동물의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거나 배가 고프게 되면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위장에 스페이스를 좀 남겨둠으로써 위가 확장하는 것을 막고 위의 신축력을 유지해서 위장의 좋은 기능을 유지하려는 배려는 좀채로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적게 먹는 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조금 더 먹고 싶을 때에 조금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때 숟가락을 놓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소식을 하면 건강에 매우 좋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게 먹는 소식이 건강에 과연 좋다는 사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미국 텍사스의 산 안토니아 대학에서 흰 쥐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음식을 마음대로 먹도록 허용한 쥐들에 비해서 음식량을 60% 정도만 제한적으로 먹인 쥐들의 수명이 50%나 길게 이제 나타났던 겁니다. 이 비슷한 연구가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됐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음식을 먹게 내버려둔 50마리의 원숭이하고
평소 식사량의 30%를 줄여서 먹도록 한 대조군 50마리를 10년에 걸쳐서 관찰했는데 마음대로 음식을 먹은 원숭이보다 음식을 줄여서 투여한 원숭이의 수명이 30% 이상 증가된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이렇게 적게 먹는 소식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비록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말고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장수와 노화 예방을 위해 좋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하는 민족으로 다 알려진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 때 비교적 적게 먹는 소식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장수촌들의 사람들은 대체로 적게 먹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는 소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진수를 보여준 천사들의 공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공연이었죠. 한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선사하고 타인종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의 화려함을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은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공연, 뉴스 매거진에서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서 공연 하이라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부채춤, 북춤, 강강수월래가 소개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네, 목회 활동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성가 합창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 부부 합창단이 그 모임인데요. 합창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좋은 모임이라고 하는군요. 종교계 소식 함께 하시죠. 네, 지난해 총회를 통하여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의 새 단장으로 선출되신 박인혁 목사님을 모시고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금년에는 멀리 한국까지 진출하셔서 공연회를 계획하시고 계시다는데요.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이 창단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005년, 6년, 이제 금년 2007년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공연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에 LA 연주회를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한국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해가 됐습니다. 특별히 금년 4월 25일에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그리고 27일은 인천 숭이 감리교회 그리고 29일 주일에는 두 군데서 우리가 해요. 네. 그래서 오후 3시에는 잠실교회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는 금난교회에서 우리가 연주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공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외에 금년에 있을 합창단의 다른 활동들이 또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한국 공연에 앞서서 제3회 공연회를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금년 8월경에 교회업에서 할렐루야 전도대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협의회에서 열리는 할렐루야 대회에 우리가 찬양으로 돕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찬양으로 돕게 되겠고요. 그리고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또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창단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참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소외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찬양으로 위로하고 기쁨을 전달하는 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과 11월 혹은 12월 초까지도 우리가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과 또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에 합류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계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요? 뭐 합창단 그리고 뭐 우리가 공연회도 갖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니까 뭐 특별히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 불러야 단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혹은 이제 신학교에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은 누구나가 찬양을 즐겨하고 좋아하시면 본 단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바쁘신 분들이라 연습 시간을 맞추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연습하는 내용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나? 목사님들이 이제 주의를 지키고 월요일 날은 대개 쉬는 날이 아닙니까? 네. 그날을 통해서 여러 모임에도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연습을 월요일 날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여수른교회에서 오후 7시 30분에 매주 모여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연습을 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 오시다 보니까 때로는 그 여러 군데
모임에 갔다가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원적으로 음식을 오셔서 만드시는 사모님이 있는가 하면 과일도 손수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한 10여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1월 8일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릴 때는 40여 분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사모님들은 내조하시느라 아주 힘드실 텐데요. 이런 기회에 합창 연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우리 목사 부부 합창단에 나오셔서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그러시죠? 예, 끝나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고 머뭇머뭇 남으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실 때 보면 얼마나 좋은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마음에 저 모임에 한번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미루셨던 분들 꼭 기억하시고 매주 월요일 날 여수릉교회 전성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7시 30분까지 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찬양의 연습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합창 단원을 통해서 사모님 되신 것에 대한 더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